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사랑 NK 에이전시 조윤호입니다. 네. 즐겁게 편하게. 네. 자, 오늘도 멋진 인생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해봅니다. 굿 라이프. 여러분들은 다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꿈꾸는 이 멋진 인생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그 연관성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신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더욱 힘내어서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삶의 기쁨, 존재의 의미, 인생의 품격들을 우리들은 다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40대 이제 후반이 되니까 철이 들면서 야, 인생이 뭔가?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도 꿈꾸고 그리고 품격 있는 인생, 행복한 삶들을 다 꿈꿉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전문가죠. 우리 굿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모르세요?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시고요. 이분이 이 굿라이프에 대해서 한자어로 세 글자를 이야기하셨어요. 쾌, 족, 오. 쾌라는 거는 뭐예요? 유쾌하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족은 만족스럽다. 그리고 의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좋은 돈, 좋은 일,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건강, 그리고 좋은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삼각형 보셨나요? 다단계 삼각형이 아닙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건데요. 매슬로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서 욕구가 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1단계가 의식주 등 생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 그리고 생리적 욕구가 만족이 되다 보면 안전의 욕구, 그 다음이 사회적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는 어떤 자기 완성, 자기의 인격 성장, 자아 실현, 이런 것과 관련된 자아 실현의 욕구로까지 이제 발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가셨나요, 지금? 아마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현실은요,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의 문제에 우리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을 가장 강력하게 막았던 데가 베트남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건요. 한국에서 비행기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뜬 비행기 정도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뜬 비행기조차도 회항을 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또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집사람이 이제 또 미용 일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코로나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분위기가 이미 있었고, 또 베트남 분들이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4월달 한 달 동안은 정부에서 그냥 문을 닫게끔 했어요. 모든 식당, 모든 유흥업소, 모든 뭐 미용실 포함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곳은 어떻게 해요? 손님이 많고 매출이 많은 곳은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겠죠. 한 달, 두 달 임대료가 어마하게 부담이 되고, 또 손님이 없던 곳은 없던 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특히 여행업계 계신 분들, 또 여행 가이드 분들, 그리고 좀 영세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존의 기로에 놓였어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귀국을 또 택하기도 했고 문을 닫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한번 다시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나 환경 자체는 자아 실현을
욕구를 가질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 생계의 문제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더라. 그것들을 한번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비슷한 위기들은 앞으로 계속 도래할 것이다. 세상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의 상식과 기준이 파괴되고 새로운 스탠다드가 세워지는 뉴 노멀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판이 바뀌는 것을 쫓아가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판을 짤 준비를 하여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전에 살아오던 나의 관성을 버리고 변화를 과감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와 결별하지 못한다면 나의 미래도 없을 수 있다. 이제 당당하게 결별하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당당한 소신을 가지고 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측면에서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을 또 지었습니다. 불안의 시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미래를 누구한테 의존할 수 없다. 스스로 지배하고 통제하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당신이 지금 돈을 얼마를 버는 것들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벌어들이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돈을 벌고 있는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정부나 회사를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부나 회사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를 스스로 창조하고 타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해진 파이 내에서 우리가 행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얼마든지 앞으로는요, 그 파이가 커질 수 있고 영역이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현금 흐름의 4분면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요, 노동 수익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노동으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이며 노동이 투여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수익이 멈추는 구조이고요. 오른쪽에 사업가나 투자자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노동의 배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일하지 않는 밤에도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매달 증가하며 평생 상속되는 자산 수익, 인쇄적 수익, 권리적 수익입니다. 자, 이것을 왼쪽의 분면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고 오른쪽 분면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요, 이 액티브 인컴의 형태가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인컴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부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95%가 5%의 부를 분배받고요. 그리고 5%가 95%의 부를 가져가더라. 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쪽 분면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우리의 노후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왼쪽 분면에서 오른쪽 BI 4분면으로의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돈을 창출해내는 자산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라고 물어보면 다 답변하실 수 있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뭡니까?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된
제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더불어서 사업의 기회조차 같이 알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저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 영역에 들어오시면서 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요, 그동안 자존감을 좀 낮추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부심을 좀 덜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네트워커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영역에서 좀 전진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아는 만큼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 겁니다. 자, 이분은요 누구냐 하면 경제계의 구루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평생 다해 못 읽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저서를 지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마켓 4.0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죠. 4차 산업 시대, 4차 혁명 시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마켓 4.0이라고 합니다. 이 마켓 4.0을 보니까요, 일단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체험하고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며 공동체로 함께 지내고 싶어한다. 요즘 사람들이요. 자, 요즘을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초연결 시대는 어떻게 왔어요? 바로 2008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생산되기 시작한 애플로부터 출발한 스마트폰요. 그 스마트폰의 급속도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톡 같은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까지 요즘은 뭐 우리 중에서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다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전 세계가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되었고요. 이 초연결 시대의 연결성과 이 투명성, 이제는 뭔가를 감추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KBS, MBC, SB 이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S 등의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만들어진 보도자료에 의해서 여론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요즘은 매스미디어보다는 우리 개인들이 올리는 어떤 유튜브 방송들을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래서 요즘은 뭔가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결성과 투명성 때문에 이 우리 소비자들은요, 어떤 수평적인 문화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포용적으로 변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요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사회적 집단 또는 뭐 커뮤니티, 가족, 친구들의 여러 의견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마트폰의 위력 때문에 기존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권력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전에는 유통의 모든 영역들요. 유통이라는 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자, 이러한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유통의 채널들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담당하는 것도 방송사, 신문사, 대형 잡지사 등의 매스미디어가 담당을 했고요. 이런 광고의 역할, 유통의 역할들이 지금은 우리 평범한 소비자들한테 넘어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젊은이, 그리고 여성,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들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이런 네티즌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요,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리 봤어. 아,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보고 내가 사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내가 어떤 제품이 좋은 것 같아. 그걸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찾아봅니다. 가격은 적합한지, 내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효용도나 뭐 성능 등이 제대로 맞는지 인터넷으로 네이버로 물어보고 다른 분들의 후기들을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구매로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요, 이런 소비자들이 모여서 팬덤을 만들어내요. 방탄소년단은 어떤 대기업에 막대한 자본을 들인 광고나 홍보에 의해서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팬덤들에 의해서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떤 충성 고객, 지지자, 옹호자, 스스로의 홍보대사들이 돼서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나 회사를 키워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거, 이제 아마존이라는 거는 다 아시죠? 아마존은 뭐 인터넷 쇼핑몰 아니야? 온라인 쇼핑몰 아니야? 그 정도로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또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는 드나드는 사람 트래픽이 많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이 아마존을 지금의 세계 뭐 1위, 2위, 3위 시가총액 1, 2, 3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구글,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1, 2, 3위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이 최고의 회사의 가장 든든한 기둥은 뭐더라?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고정 회원들이라는 거죠. 멤버십 때문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멤버십들이요,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벌써 1억 명이 넘어갔더라는 거죠. 1억 명요. 그런데 이 멤버십들에 의해 가지고요, 자, 1년에 119달러입니다. 연회비가. 근데 1억 명만 잡아도 1,119억 달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이 회사의 고정 매출이 되는 거죠. 예상 가능한 고정 매출이 되면서 아마존의 어떤 연 정책을 쓸 때에 이 약 14조 원에 관련된 연회비 고정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최저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더라. 자, 그런데 이분들은 119달러를 내면, 아니 왜 뭐 혜택이 있어야 119달러를 내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은 119달러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제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요,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가 예전에 아마존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콧방귀도 안 꼈대요. 얘들은 나를 못 쫓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었고, 매출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순수익은 지금 월마트의 순수익을 아마존이 3배를 이렇게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월마트가 이런 멤버십을 하자,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거를 하자고 했을 때 또 콧방귀를 안 꼈어요. 이 경영진들이, 이사진들이. 근데 지금 이제 월마트 플러스라는 멤버십 제도를 지금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요, 제품만 좋아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파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뭐가 필요하다? 브랜드 스토리가 필요하다. 브랜드 스토리. 그래서 브랜드 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의 기능과 품질 같은 물질적인 부분이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스토리를 접목시킨 차별화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개하는 일 자체도 제품 좋다도 있지만 그에 관련된 우리의 스토리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요즘은요, 마케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십니까? SNS 하시죠? 인스타 하시죠? 페이스북 하시죠? 카카오 스토리 하시죠? 그죠? 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 유통의 영역 자체가 단순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이것들을 넘나들면서 어떤 소비자나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관심자들이 보았을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인지를 하면서 또 거기에 각종 정보들이 제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옴니 채널의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역 자체가 누군가는 색안경을 끼고 다단계다 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5조 2,200억이라는 시장이 되었고요. 종사자도 9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저희와 같은 분들이 벌어가시는 수당이 1년에 1조 7,8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안에 후원 방판 그리고 법률적 용어인 다단계 영역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걸 굳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영역으로 모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영역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후원 방판 1위 업체 어디예요? 후원 방판 아모레퍼시픽. 2위는요? LG생활건강. 3위는 코웨이. 자, 그런데 전 세계 영역에서 순위를 봤더니 코웨이가 2018년도 전 세계 8위를 했더라고요. 8위를요. 베트남에도 코웨이가 이제는 뭐 가게마다 가도 다 코웨이 정수기가 깔려 있어요. 다 렌탈로 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미 2018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은 약 233조 시장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게 들어오셨다가 또 쉽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선수는 계속 교체가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이 영역은 계속 열광받는 영역으로 또 시장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중국이 드디어 미국을 이제 앞서기 시작을 했고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좀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사랑 NK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어요. 우리 회사는 다사랑 NK 주식회사입니다.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는 나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우리가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핵심 가치로는 클로스니스 체인지라는 3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회장님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투자자께서 하나의 그룹사에서의 계열사로 정도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유통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어떤 시장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훨씬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비대면 영역 자체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본인의 말씀으로 어떤 구독 경제의 영역, 우리 렌탈 시장이라든지 컨텐츠 시장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어떤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영역들까지도 다 담아내시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비전을 너무나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투자자분의 그 말씀을 듣고 더 가슴이 뛰었고요. 여기 보시면 국내를 넘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반드시 구현해 내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회사의 전략입니다. 자, 다사랑 NK는 회사 이름이고요. 그리고 다사랑 NK에서 만든 브랜드명이 이제 린시아라는 브랜드입니다. 린시아는 이웃리 떼시 말거라로 구성된 단어이고요. 오리엔탈 퍼서널 케어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천연 원료들을 최대한 기반으로 해서 한방적인 느낌의 스킨케어를 만들고 건강식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보떼 라인, 그리고 생활용품 매종 라인, 그리고 건강식품 상떼 라인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아름다운 숲의 선물 린시아 보떼,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린라이프 린시아 매종, 이웃과 함께 누리는 건강한 생활 린시아 상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조그맣게 있던 거를 오늘 좀 떼가지고 확대를 시켜서 옮겼어요. 이 성분은요, 저희들 건강식품의 거의 모든 건강식품에 포함이 되는
DNK만의 독자적인 원료입니다. 국내산 총 11가지 식물 혼합 원료이고 컨셉은 그렇습니다. 해독 기능, 그리고 소화 기능, 그리고 순환 기능의 3대 컨셉을 가지고 지금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DNK만의 배합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5월 15일부터 결제가 들어가면 바로 이제 제품들이 이제 배송이 되기 시작할 건데요.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서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공부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모든 비타민들은 합성 비타민이 아닌 천연 유래 성분에서 만드는 천연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홍삼 드시고 계시나요? 홍삼이 대박이라는 걸 아시죠? 예, 저는 멀티비타민 먹고 있습니다. 멀티비타민 먹었는데 이게 사람이 기분 탓인지 진짜 효능 탓인지는 제가 조금 더 해봐야 되겠는데 눈이 또렷또렷해졌어요. 지금 제가 이틀 한 3일째 먹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품에 보통 항산화 물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인디안 구스베리에서 추출한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프랑스 해안송에서 추출되는 껍질 1000kg에서 1kg 딱 생산되는 피코노제놀이라는 게 또 강력한 게 들어가 있고요. 이 발효홍삼 오비어스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드시고 계신데 다른 회사 거 뭐 30년 묵은 것도 드셨다는데 우리 거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품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상 플랜이니까요. 치약은 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좀 후기들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12가지 유해 성분들이 전혀 들어갔지 않은 치약입니다. 자, 딥포레스트 치약, 그리고 과일까지도 씻을 수 있는 일종 주방세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도 에코스트 인증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사랑 NK에서 만든 독자적인 브랜드 린시아 외에 독특하게 주디스 리버라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런칭을 해서 투 채널로 진행이 됩니다. 주디스 리버는요, 굉장히 유명한 여성 클러치백 브랜드입니다. 역사가 57년이 된 회사이고요. 자, 그런데 이 주디스 리버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모기업이 주얼리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얼리 쪽 반드시 가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백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먼저 출시되는 것들은 린시아 오리엔탈 퍼스널 케어 브랜드로서의 린시아 스킨케어와 조금 다른 형태의 주디스 리버의 스킨케어가 먼저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주디스 리버의 브랜드를 달고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보상 플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보상 플랜 들으셨지만 오늘 제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질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질문 받은 거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 멤버, 에이전시, 매니저가 있는데 뭐 요까지는 대충 우대 고객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에이전시와 이 매니저에 대해서만 조금 구분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전시라는 거는 우리가 추천인 후원인을 적어서 등록 신청서를 내면 바이너리 계보도상에 등록이 되죠. 이분들을 다 우리는 에이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시와 매니저의 차이는 뭐냐? 매니저는요, 뭐요? LV, 라이프타임 볼륨, 즉 나의 코드로 최초 가입해서 나의 코드로 구매한 제품의 총 점수가 1000점이 넘어가야 된다. 그걸 매니저란다. 그럼 왜 굳이 매니저가 돼야지?
이유가 있겠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매를 해서 1000점이 돼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본인과 본인 추천에 LV 합이 4000이 넘어도 가능하다. 매니저가 된다는 그거고요. 자, 용어 정리에서는 다른 거 없이 우리가 액티브라는 건 알죠? 뭐 하면 액티브예요? 오토십 유지하면 액티브죠. 카드 걸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퀄리파이드입니다. 퀄리파이드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나의 직추천자가 바이너리 계보도상의 오른쪽 그룹 왼쪽 그룹에 최소 한 명 이상이 오토십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이 퀄리파이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병폐가 있었다고 했죠. 누군가가 스폰서하고 싸워. 그러면 어떻게? 오토십을 끊어버려. 근데 스폰서는 지금 이번 주에 수당을 받아야 될 주야. 근데 퀄리파이드가 안 되니까 수당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전화를 막 하죠. 전화 안 받죠, 일부러.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파트너의 코드로 들어가서 내가 뭐 대신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오토십만 퀄리파이드 때문에 필요 없이 어떤 한 분을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너리 오른쪽 왼쪽에 나의 직추천자가 40BB 오토십을 한 분 한 분 유지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00점만 넘어가도 된다. 그리고 단 한 명만 있어도 그분이 100점을 오토십을 유지하고 계시면요, 또 그것도 퀄리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타사에서 있었던 그런 병폐들을 좀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보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너리 추리 후원 계보도라는 거고요. 하나는 추천 계보도라는 겁니다. 후원 계보도라는 거는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배치 계보도예요. 배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투렉으로 내려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는 바이너리 구조라고 하고요. 후원 계보에서는 한 명의 에이전시 아래에 최대 2개의 레그만 보유할 수 있다. 3개 된다 안 된다? 3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추천 계보도는요, 이 배치 계보도상에서, 이 후원 계보도상에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그 직접 추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1세대에 배치되는 것, 이것을 추천 계보도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나처럼 자기 본인들의 추천자가 있겠죠. 그분들은 이분들의 1세대가 될 것이고 나를 기준으로는 2세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무한 확장이 왜 가능한지는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타사도 다 무한 확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사에서는 무한 확장 가능하다고 하지만 무한으로 계신 분들이 몇 분 없죠. 보통 2분 계셨을 거예요. 전에 회사에서 추천 계보도상에 보면 다이렉트 보너스 나오기 전에는 2분만 계셨을 거예요. 그럼 딱 2분만 했냐? 아니에요. 10명 하신 분도 있고요. 많이 하신 분은 20명, 40명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추천 계보도에는 딱 2명밖에 없었죠. 왜요? 왜 그랬나요? 그걸 우리는 내리 추천이라고 하죠.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는 직급 체계는 총 12단계가 있습니다. 12 브론즈부터 레전드 크라운까지.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브론즈는 성급 수당 없습니다. 4주 합산에 좌우 한 명 한 명 1000점 1000점이면 되는데 브론즈를 만들어 놨어요. 성급 수당 없는데 왜 만들어 놨을까? 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타사에서는요, 성급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 계보도상에 2단계 아래의 직급자가 나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을 내가 그냥 내 추천인으로 해버리면 내 하선에 있는 파트너가 점수는 되는데 추천 계보도상에 하위 직급자가 안 나와서 성급을 못할 확률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리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명을 추천했는데도 추천 계보도상에 2명밖에 없고 파트너의 추천인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없어요.
퀄리파이드 조건도 좌우 구분 없이 100점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요. 선급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추천 계보상이 아니라 후원 계보상, 아까 전에 두 줄 투레거 후원 계보도 상에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그리고 사주합산 그룹 본륜 자체도 굉장히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사주합산 60개 6만 점 6만 점이면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선급과 관련돼서 기본 조건은 3주 2월 4주 합산이고요. 연속된 4주간의 신규 비즈니스 볼륨의 합산 볼륨, 즉 현재 주와 지난 3주의 누적 비비를 합해서 선급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보너스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보너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오더라고요. 스폰서님, 1000점짜리 팩을 안 산 분들도 추천 보너스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그럼 요거 보면 되는 거죠. 조건이 뭐예요? 액티브 이상일 때 추천 보너스 10%를 받을 수 있다. 어머나, 액티브 미만도 받을 수 있네요. 오토십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네요. 이 조건은요, 첨점하고 상관없습니다. 첨점하고 상관없이 액티브이기만 하면 10%를 받을 수 있다. 자, 추천 계보도상의 1세대가 이번에는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실수록 어떻게 해요? 1세대에 놓여지는 직추천 숫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구매하는 첫 번째 진입팩 1000점짜리를 구매하셨을 때 10% 100점 곱하기 1점은 우리가 1000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00원 곱하면 10만 원.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 프로모션 때는 몇 프로? 1.5배인 15% 맞나요? 아니죠. 이건 10%죠. 이건 10%죠. 헷갈리면 안 돼요. 추천 보너스는 10% 그대로예요. 후원 보너스만 15%예요. 맞죠? 헷갈리죠 또. 자, 여기서 이제 후원 보너스예요. 두 번째. 후원 보너스는 자, 여기서부터 봐보세요. 아까 전에 선급 보너스도 없는 브론즈 직급 1000을 왜 만들어 놨을까? 1000 사주 합산 1000만 돼도 이 보너스 후원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실적과 소실적 1대1로 250점 단위로.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이제 가입을 하고 진입팩을 사게 되면 1000 CV와 1000 BV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CV는 커미션 볼륨, 수당과 관련된 점수고요. 그 다음에 BV는 비즈니스 볼륨, 직급, 성급과 관련된 점수입니다. 나의 좌우 한 명 한 명으로 시작되어서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이 형성되고요. 매주 올라오는 매출에 의해 가지고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을 건데 큰 쪽을 대실적,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실적, 소실적에 이번에는 수당이니까요. CV를 1대1로 정산합니다. 예를 들면 대실적 18,000, 소실적 1200이라고 했을 때 250점 단위로 매칭을 하게 되면 만점이 되게 돼 있고요. 만점에 대해서 10%인 1000점, 1CV는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3개, 그래서 100만 원을 후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칭되고 남은 점수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다음 주로 무한 2월 누적이 되면서 다음 주에 시작하는 점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후원 보너스에서 대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의 제한도 없고요. 무한 공유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진행되면 글로벌 타 국가의 매출조차도 100% 공유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선점한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매출이 많아질 것이고 후원 수당을 많이 가져가게 되시겠죠. 그러면 하선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돈이 내려갈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총 회사의 매출에 대하여
35%라는 후원 수당의 제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수의 제한은 없고 인원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득의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후원 보너스로 일주일에 받아가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4주에 6천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오픈 프로모션 기간에는 이 후원 보너스가 10%가 아닌 1.5배인 15%가 지급받게 되어서 좀 전에 100만 원이었죠. 1.5배니까 150만 원을 후원 수당으로 받아가시게 됩니다. 세 번째가 매칭 보너스입니다. 브론즈 이상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본인의 직급에 따라 무슨 직급? 유지하고 있는 유급 직급에 따라 후원 계보 및 추천 계보상에 발생하는 내 파트너의 후원 보너스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브론즈 실버일 때는 1세대 추천 1세대 후원 1대 그리고 골드루비일 때는 2세대까지 사파이어 에메랄드 3세대까지 다이아몬드 이상은 5세대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후원 계보도입니다. 투레그 상으로 진행되는 거요. 여기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도 있고 스폰서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의 파트너에 의해서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상관없이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 4대 16명, 5대 32명 총 62명에 대하여 내가 유지하고 있는 유급 직급에 따라 10%, 5%, 5%, 5% 이분들이 벌어가시는 후원 보너스, 나의 파트너의 후원 보너스에 대하여 이 프로테이지로 지급받는 보너스, 이것이 바로 매칭 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후원 계보 조금 전에 했고요. 이제 추천 계보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추천 1세대는 몇 명? 무한으로 늘어날 거다. 그런데 이게 타사이스처럼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다시 퀄리파이드 조건뿐만 아니라 성급 조건에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바뀜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은 무한으로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1대가 무한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1대 내 파트너들은 역시나 무한으로 늘어난다. 숫자의 제한이 없겠죠. 3대는요, 4대는요, 5대는요. 지금 우리는 시작이라서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판이. 내가 직추천한 숫자가 1대에서 몇 명인가에 따라서 2대 숫자가 달라져요. 맞죠? 3대가 달라져요. 4대가 달라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수당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받는 분을 보면 내가 직추천을 계속 하겠죠. 계속 늘어나겠죠.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칭 보너스에도 추천 1세대 10%, 2세대 5%, 3세대 5%, 4세대 5세대 5%까지. 나중에는 이 동그라미 몇 개인지 셀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또 생겨.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오픈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는 이 매칭 보너스가 10%죠. 추천 10%, 후원 계보도 10%인데 추천 계보도 상에서의 1세대에 대하여 15%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본인이 직접 리크루팅 많이 하신 분요. 스폰서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 말고요. 직접 리크루팅 많이 하시는 분은 완전히 대박입니다. 예. 자, 네 번째가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타사에서는 직급 유지 보너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 20만 원부터 다이아몬드 60만 원까지 4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죠. 4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금액이 굉장히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리더십 보너스도 4주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나 이 금액들은 일주일 단위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십 보너스는 내가 최초 골드 이상을 해야 돼요. 유급 직급이 골드 이상이 되어야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이아몬드를 유지했을 때 좀 전에 다이아몬드 60인 금액, 1주당 금액이 60, 60에서 240이 되고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한 직급 아래인 한 주가 매출이 좀 적어서 에메랄드가 된다고 했을 때 타사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0, 50에서 230이 되고요. 자, 제일 이 보너스를 받기 위한 제일 낮은 직급이 골드죠.
그러면 타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로얄하고 브론즈 했다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골드하고 브론즈를 했다고 하여도 20에서 최소 40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성급 보너스입니다. 자, 성급 보너스는 일회성 보너스이고요. 타사처럼 뭐 2번을 달성을 해야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3번을 달성을 해야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한 번만 달성해도 1회만 달성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단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은 1회만 달성해도 줍니다. 단 지급만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앞에 제가 리더십 보너스에서 하나 설명을 안 드리는 거는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은 리더십 보너스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매출 CV에 대하여 CV에 대하여 10%를 일단은 계산이 되겠죠. 그 10%에 대해서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이 몇 명이냐, 레드 다이아몬드 이상이 몇 명이냐, 블랙 다이아몬드 이상이 몇 명이냐, 크라운, 레전드 크라운이 몇 명이냐 해서 이분들에게 그 CV의 10%인 금액에 대하여 보너스를 지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냐, 회사가 매출이 많아지고 성장하게 되면 결국에 회사의 공로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일들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소득의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안일용 상무님이 그랬죠. 나가라 해도 안 나갈 거라고. 이번엔만큼은 그런 부분이 저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사업은 결국에 우리가 배울 때 내가 가입한 다음에 2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사장님 아무것도 안 하고 2사람만 찾으면 이 사업 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느끼는데 안 믿죠. 말하는 나도 안 믿죠. 그런데 사실 정말로 내가 2사람을 찾아서 내가 가입한 주 다음 주까지 2사람을 가입시키고 또 만약에 그 2사람이 2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이 시스템만 정확하게 한다면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차에 그 주차에 들어오는 신규 사업자만 1000명 정도가 돼요. 이게 다 신규 사업자입니다. 첫 주에 2명, 둘째 주에는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10주 차에는 총 1000명이 일주일에 들어오는 신규 사업자 수가 될 것이고 10주 차에는 누적 회원 수가 2000명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주 넘어가면 신규가 몇 명? 사장님 몇 명? 신규? 2056명. 그죠? 그 다음 주는 4112명. 계산 다 되죠? 나만 빨리 되는 건가? 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또 눈을 뜨고 봅시다. 우리가 실버, 브론즈는 성급수당 제가 없다고 했고요. 대신에 후원 보너스 및 대부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실버 4주 동안에 2000 두 사람입니다. 얼마를 받느냐? 추천 보너스, 후원 보너스, 성급 보너스, 리더십에서 75만 원 정도를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75만 원요. 타사의 브론즈죠. 자, 두 번째 직급인 골드 4,000 타사의 로얄 비슷한 점수인데요. 모든 보너스를 더해서 약 182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10만 여기 제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2명일 때 내가 2명만 추천했을 때 182만 원. 그런데 4명을 추천했다. 4명을 추천해서 내가 골드를 가게 되면 20만 원 더해지니까 202만 원. 맞나요? 4명, 8명을 내가 다 했다. 그러면 242만 원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골드만 되어도 본인이 하시기에 따라서 투자 금액은 지금 다 회수를 하는 거죠. 그 이상을 회수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루비입니다. 4주 기간 동안에 8명 좌우 8명 했을 때의 금액은요.
약 345만 원 플러스 알파. 추천을 몇 명 했느냐에 따라서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사파이어 좌우 사주 합산 15,000만 원일 때 680만 원 플러스 알파. 자, 그다음에 좌우 사주 합산 3만 원 에메랄드일 때 약 1,368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시고요. 자, 다이아몬드 좌우 사주 합산 6만 가령사님 6만 2,779만 원. 근데 가령사님은 직추천이 많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100만 원이 넘어갈지 200만 원이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으시게 되겠네요. 그죠? 일단 뭐 그 이상 가실 거니까. 자, 그리고 블루, 레드, 블랙, 크라운, 레전드 크라운을 갔을 때 얼마를 받느냐? 그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금액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십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토십을 걸죠. 오토십 여러분들 처음부터 거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거셔야 됩니다. 가입하시고. 단 처음부터 거시고 3주 프리, 3주 무료 혜택이 가는 거 이제 그죠? 그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다 거셔야 돼요. 꼭 거십시오. 자, 그래서 1회차부터 5%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6회차, 12회차는 사은품이 지급이 됩니다. 오토십 숫자를 우리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선점의 단계죠. 선점의 단계에서 사업자 구축 단계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소비자 구축 단계 같이 변형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구축 단계에서도 우리가 그때 됐을 때는 팩으로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분들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추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추천 보너스. 그거를 뭐 타사에서는 한 줄로도 돈 버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좌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소비자로서 이 좋은 제품을 알렸을 때 그분들이 쓰시는 금액에 대하여 소소하게 버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는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업자 구축 단계 이전에 초선전 단계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요. 승리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꼭대기라고 초선점이라고 다 100% 돈 벌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게 맞겠죠.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싸우지 않는다면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시작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